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통주식 채널입니다. 11월 29일 월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. 역시 오늘도 지난 주말에 이어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의 공포가 증시를 무겁게 억누르는 그런 하루였죠.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다소 2,900선을 지켜내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요.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, 다행인 것은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나 S&P 500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다소 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더 짜증나게 했죠. 지난 주말에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증자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금년에 흑자도 냈다고 그러고 뭐 SIMR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회복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또 추가로 증자하려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말에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짜증은 나시겠지만요. 이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두산중공업이 신주인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구주식, 지금 현재 주식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을 매도해서 유상 신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 그 10월 26일자였죠. 10월 26일자 저희 정통주식 채널에서 제가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 발표할 때, 유상증자 청약을 할 때, 당시 시중 가격이 5,950원이었거든요. 5,950원인데 제가 과감하게 삼성중공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. 이런 주식 아무리 그 발행가가 싸다고 그래서 다 청약하지 말고 구주주를 팔아서 신규로 돈을 불입하지 말고 어, 구주주를 매도해서 그 돈으로 일부 청약을 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. 여러분들 제 채널인데요. 여기 그 정통 주식 채널에 동영상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어요. 지난 이후 10월 26일인가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밑빠진 독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청약 요령, 신규 투자자 청약 요령을 체크한 다음에 전부 다그 청약에 참여하지 말고 그 구주주를 일부 매도해서 청약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현재가가 한 5,900원대 됐었거든요. 발행가 5,100원이면 한 800원 정도 차익이 남는데 이 800원이 싸다고 그래서 또 청약도 하다 보면 이 주식이 엊그제 11월 19일 날 상장이 됐죠. 이게 물량이 2억 5천만 주가 추가로 상장되면 주식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또 싼 주식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청약한 사람들 또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어 봤자 이거 지금 이제 또 청약한 것도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그때 차라리 이 5,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15%라도 먹은 게 있으니까 덜 서운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신주라고 그래서 싸다고 그래서 다 청약한 거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길게 흘러가다 보면 이 물량이 많은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빛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두산중공업도 좀 짜증나게 하는 게 좀 비율은 보면 애매하거든요. 이게 두산중공업의 유상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준일이 내년 1월 3일이거든요. 여러분들 금년에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29일이고요. 내일 하루 11월 남고 12월 달도 뭐 크리스마스 끼고 뭐 연말 배당락 이런 거 체크하고 하다 보면 한 달 또 후딱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미적미적하다 두산중공업 정리하지 못하고 그걸 갖고 가게 되면은 또 유상증자 대금 또 내야 되겠죠.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것도 수량이
비율로는 12%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조 5천억이고 주식수가 약 8천만 주가 신규로 증가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지금 두산중공업이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5억 1,900만 주인데 여기서 8천만 주 정도 더 들어가서 6억 주가 된다. 그러면 또 신규로 지금 최근에 그 발행가가 유상증자에 그 실권하지 않게 하느라고 할인율을 25%씩 그 적용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. 한번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주식에서 쉽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예,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그 회사가 수익 잘 못 내고 자꾸 이렇게 증자로 수량만 늘리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에 과감하게 그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뭐 SMR이라든가 또는 지금 대선 국면이 치열한 데에서 야권에서 또 원자력 또 재개하자 막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한때 또 대선 정책주로 또 희망을 갖게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생각해도 두산중공업 애물단지로 또 전락할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발행가가 지금 18,100원으로 해놨다고 하는 거는 25%또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해서 앞으로 오늘 같은 날 그 주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?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 오늘 과도하게 하락했던 것이 조금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.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2만 1,000원이라도 조금 회복해주고 한다든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에 보유하고 계신 거를 가급적이면 보유 물량을 한 50% 정도 줄이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. 이 매도한 주식은 주식을 사지 말고 현금으로 두 달, 이 청약할 때까지 한번 두 달을 들고 있어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그냥 이 주식도 유상증자도 있고 또 여기에 물렸다고 해가지고 팔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계시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앞으로의 그 증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.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꼭 이 두산중공업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,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미국도 인플레이라든가 또는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금리 자꾸 또 올리고 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식 시장이 조금 사실 좀 위태위태한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이런 대형주들이 가뜩이나 주식수도 5억 주가 넘는 이런 그 대형주들이 유상증자를 또 발표해 놓으면 이 물량 또 다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줄여놓고 한 달 정도 현금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주가의 그 변화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. 올라가면 내 주식 남아있는 것 거기에서 평가금이 증가하고 있다. 그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화해 놓은 이 주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위안을 가지시면서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2월 초에 이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거든요. 시장이 좋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 가격도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때 이제 예정 발행가가 확정이 대략 되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 2만 원대에서 두산중공업이 이 유상증자 발행가를 확정할 때는 지금 이 가격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왜냐하면 2만 원에 평균가 2만 원에 25% 적용하게 되면 벌써 5천 원 정도가 하락된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발행가가 16,000원, 15,000원에서 16,000원 요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개파락한 거의 어느 정도
만회가 되는 그런 수준에서 제가 볼 때 대략 2만 1,000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면 구주를 매도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그 계좌 비중에서 두산중공업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고객들은 뭐 고려할 사항은 아니겠지만요. 어떤 고객분들은 전부 다 계좌에 지금 두산중공업에 몰빵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 분일수록 자기 보유 자산이 두산중공업이 높을수록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주 인수권이 나올 때까지 지금 구주주를 매도해 놓고 나중에 싸게 발행되는 신주로 그 보유 물량을 낮춰 놓는다. 그렇게 할 경우로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매입 단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.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이 호재가 있어서 또 올라가면 어떡하냐. 이게 주식을 꼭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절할 때 손절을 제대로 못하는 게 내가 팔고 나면 꼭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자꾸 그런 반대적인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다 팔지 않고 50% 갖고 있던 종목의 평가금이 올라간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꼭 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라도 현금화를 하시면 이 주식을 꼭 잘 다른 종목으로 섣불리 옮겨 타시지 말고 어, 두산중공업을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신주 인수권이 나올 때 그때 가격하고 발행가하고 잘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이용해 가지고 신주로 갈아타는 그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대해서 투자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